경륜왕의 예상팀장 권승철입니다. 특성급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일은 강자 중심으로 경주가 흘러가다 보니까 극저 배당으로 경주가 마무리가 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물론 김희준이 출전했었던 경주 낙차 사고로 인해서 윤민우가 착수공까지 들어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말았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무난하게 흘러간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강자 빠진 일요 경주는 다릅니다. 어설픈 강자들이 출전하고 있기 때문에 욕심낼 선수들이 상당히 좀 많이 출전하고 있다 말씀드리면서 파업 선수들이죠. 뭉친다면 아무래도 강자들 충분히 괴롭혀 나갈 수 있다는 점에서 특성급도 만만치 않은 흐름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파업 비파업 맞대결 충분히 생각해보고 접근해 봐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전반적인 분위기 한번 가볍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명 특성급 12경주입니다. 조지현이 분명 객관적인 기량면에서 월등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현수하고 이으뜸, 이재림, 최병일이죠. 4명의 선수가 파업 선수들입니다. 과연 조지현이 힘을 써서 이들 견제에 나설 수 있느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조지현도 시속감이 좋기 때문에 굳이 비파업과 파업 선수들과 협본 펼쳐 나가기보다는 독자 승부 펼쳐 나간다면 윤영구라든지 김동관과 호흡을 맞춰 나갈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윤영구가 막혀 나가기보다는 힘을 써야 될 것 같고 조지현의 뒷자리는 김동관이 후미과 막혀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전일도 김동관 운이 많이 따랐어요. 김영경 막혀 나가니까 3차권까지 진입한 모습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조지현이 파업 선수들 2번, 3번 견제 나간다면 김동관이 후미권 마크가 좀 더 낫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정현수가 시속감이 상당히 좋죠. 이 팀이 견제하고 이재림, 최병일이 달라붙는다면 조지현, 윤영구 믿다가 무너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현수가 그대로 끌고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현수와 이 팀의 파업 라인 배제할 수 없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특성급 13경주입니다. 엄정일이 과연 김주호, 김민호와 호흡 맞춰 나가면서 윤민우 견제 나설 수 있느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득점은 분명 엄정일이 앞서 나가고 있어요. 하지만 윤민우, 전일 김희준과 몸싸움 없었더라면 전원규까지 충분히 넘어설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윤민우야 전원규 한번 노려보자 말씀드렸었는데 몸싸움으로 인해서 간발의 차이로 넘어서지 못하면서 아쉬움을 남겼습니다만 분명한 건 윤민우의 몸 상태가 좋다는 점에서 엄정일 굳이 윤민우와 싸우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타협점 찾아 나간다면 윤민우와 엄정일의 동반 입상으로 마무리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맞대결도 가능하죠. 김주하고 김민우가 연합 펼쳐 나간다면 엄정일도 충분히 윤민우와 연합 맞대결도 가능하기 때문에 양분해서 노려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특성급 14경주입니다. 박준성을 활에 나갈 수 있는 문희덕의 뒷자리를 김몽모가 막혀 나간다면 아무래도 기파업 선수들의 완승으로 충분히 마무리가 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명현이 선행 승부가 가능하죠. 박준성의 타이밍을 빼앗는다면 오히려 박준성이 고전하면서 이명현이 재미 볼 수도 있어요. 박진영의 선행을 이명현이 활약해 나간다면 박준성이 쉽게 넘어서지 못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이명현을 중심으로 하는 전략도 노려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분위기상 1번, 2번, 3번이 연합 펼쳐 나간다면 2번이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광명 특성급 13경주입니다. 전일 공태민이 임채빈의 선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임채빈은 최종적으로 정종규를 선택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태민이 앞선에서 땡겨줬는데 희속이 나오질 않았습니다. 결국 임채빈, 정종규 챙기면서 공태민 3착 진입으로 결승 가지 못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착만 해도 결승 갈 수 있는 상황에서 정종규가 선택받다 보니까 아쉬움을 남겼었던 공태민. 금일은 강축입니다. 공태민 입장에서는 대타 출전하고 있는 김민균이라든지 주드럭발에 나갈 수 있는 박성현을 활에 나가면서 짧은 승부 펼쳐 나갈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공태민 입장에서는 함께 훈련하고 있는 김민균을 좀 더 챙겨주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광명 특성급 결승 16경주입니다. 임채빈 월등하죠. 널널합니다. 임채빈이 과연 어떤 선수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착순의 희비가 엇갈릴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직전 회차 결승전 되돌아보면 정하늘이 앞선에서 힘을 썼습니다. 11초 때 초반 끊어냈었는데 직선에서 짧게 가져갔었죠. 양수건이 직선에서 후다닥이 좋다 보니까 정하늘 넘어선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정하늘의 시속감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금일은 더 좋은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임채빈 철저하게 정하늘 활약에 나갈 것 같고 전원규는 임채빈의 뒤를 막혀 나갈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정하늘이 얼마만큼 김관희 활약에 나가면서 짧게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임채빈이 정하늘을 지켜주느냐 전원규를 불러들일 것이냐 관건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정하늘 희속감 상당히 좋습니다. 10초 대 초반 후반까지 끌어냈어요. 그 시속이면
충분히 버텨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전반적인 특성급 분위기 한번 살펴봤는데요. 한경주 씨가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면 특성급 12경주입니다. 조지현이 객관적인 기량에서 앞서 나가고 있죠. 시속감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하지만 점수가 안 되다 보니까 조지현 결승 가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말았었는데, 조지현이 과연 김동관, 윤영구와 호흡 맞춰 나가면서 파업 선수들이죠. 정현수, 이으뜸, 이재림, 최병희를 견제 나설 수 있느냐가 관심사란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분명한 건 자리 잡기 과정에서 2번, 3번, 4번, 6번 순이나 4번, 2번, 3번, 6번 순으로 먼저 자리 잡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서두르게 된다면 조지현도 힘든 견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 점 때문에 윤영구가 먼저 치고 나가거나 조지현이 먼저 긴 거리 나서는 견주는 펼쳐 나가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정현수가 타이밍 잡기 전에 먼저 덮고 시작한다면 유리한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조지현이 덮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마크력 좋은 김동관이 후미권 막혀 나가는 작전이 안정감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윤영구와 동반 입장도 있긴 합니다만, 윤영구의 몸 상태가 어설프죠. 때려도 어설퍼요. 그 점 때문에 조지현 입장에서는 때리게 된다면 아무래도 김동관을 뒤에 달고 시원스럽게 견주 운영을 펼쳐 나간다면 김동관이 후미 견제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칫 분위기 파악 못하고 승부거리가 길어질 조지현을 상대로 김동관이 취입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인 만큼 7번과 1번의 동반 입상, 복승까지 함께 생각하는 복승 배당도 상당히 좋게 형성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만약을 대비해서 복승까지 함께 염두하시는 전략이 안정감 있다 말씀드릴 수 같겠고, 윤영구가 먼저 내선 잡아버리고 7번이 몰고 최편 나간다면 7번과 5번의 동반 입상도 충분히 가능한 편성이라는 점에서 함께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 7번, 1번 먼저 보겠습니다. 조지현이 굳이 파업 선수들과 협공 펼쳐 나갈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7번, 1번 쪽 먼저 가져가 보자 말씀드릴 수 같겠고, 마크도 가능하고 때릴 수 있는 윤현과의 두 번째 동반 입상입니다. 7번과 5번은 차선 가져가 볼 수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변수가 있죠. 조지현이 분명 시속감만 좋다면 유리할 것 같습니다. 근데 앞선에서 설명드렸다시피 4대3 게임에서는 조지현이 힘든 견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정현수가 때려주고 이뜸이 막혀 나가고 여기에 4번하고 6번이 자리 잡게 된다면 조지현 힘든 견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정현수가 긴 거리 나선다면 이뜸이 분위파 못하고 직선차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만, 훈이 견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지정을 해도 정현수의 시속감이 좋기 때문에 전 2번과 3번의 동반 입상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2번하고 3번의 동반 입상, 2번하고 3번, 2번과 3번의 전략적인 협공 가능성, 이번 편성 기대해 보고 싶은 편성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정현수하고 이재림이 신사팀에서 함께 훈련했습니다. 이 정현수의 훈련 파트너가 이재림이죠. 이재림의 훈련 파트너가 정현수입니다. 정현수가 이재림 달고 쏘면 마크 정도는 가능할 것 같아요. 끊어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2번과 4번 정도는 파업 완승, 2번하고 3번, 2번하고 4번이에요. 2번하고 3번, 2번하고 4번은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공략해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시속감만 놓고 본다면 조지현이 셉니다. 조지현이 윤영구, 김동관과 호흡 맞춰 나갈 가능성이 높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동관 쪽에 좀 더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특성급 13경주입니다. 엄정인이 득점에서 월등하게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과연 김주호, 김민호, 강재원과 호흡 맞춰 나가면서 윤민호 떨궈낼 수 있느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일 윤민호 직선에서 상당히 아쉬웠어요. 뒤집기 노려보자, 윤민호의 전원기 한번 노려보자 말씀드렸었는데, 김희준이 몸싸움만 펼쳐 나가지 않았었다면 제가 봤던 윤민호 머리였어요. 근데 김희준이 직선에서 후미 견제 나가다 보니까 윤민호가 간발의 차이로 넘어서지 못했었죠. 결국 김희준은 몸싸움 걸었다가 본인이 낙차 사고 당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간만에 멋진 승부 펼쳐 나갔었던 윤민호, 저는 엄정이라고 윤민호 몸싸움 게임은 안 될 것 같아요. 분명 엄정이를 노련을 하긴 합니다만, 윤민호 전일 몸싸움 하는 거 봐서는 아무래도 엄정이를 먼저 꼬리랑지 내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득점 높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엄정일이 항상 득점 높은 강자로 나섰을 때 많은 이변이 발생이 된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 점 때문에 전 엄정일 머리가 아니라
윤민우가 이번 편성에서만큼은 강축으로 나설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엄정일이 그냥 윤민우 인정하면 윤민우도 엄정일과 자연스러운 협공을 펼쳐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7번과 2번의 전략적인 협공인 것 같아요. 7번하고 2번 쪽에 7번하고 2번, 7번과 2번의 전략적인 협공 가능성, 2번 편성 기대해 봐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7번과 2번 쪽에 7번과 2번 쪽에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뭐 김주호가 때려주고 윤민우가 몰고 가게 된다면 뭐 7번과 3번의 동반 입상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김준호도 굳이 엄정일 앞에서 때려줄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윤민우가 몸 상태가 좋다는 거 알아요. 빼앗을 수도 있고 엄정일이 양보할 수도 있어요. 두 선수가 김포하고 동서울이기 때문에 7번하고 3번 동반 입상 충분히 가능한 편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7번, 2번 쪽 우선 하시되 7번, 3번 차선으로 가져가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엄정일이 또 도끼 품고 뭐 윤민우 떨고 내려고 하게 된다면 윤민우 앞서서 때려줄 만한 선수가 없죠. 김주호가 때려주고 엄정일 여기에 김민호가 막해 나가게 된다면 김민호도 금요 경주 때 임채빈하고 김민호 동반 입상 쥐려 가져가보자 말씀드렸었는데 잘 쫓아갔습니다. 좋은 배당까지 안겨줬어요. 그 점 때문에 이번 편성에서만큼은 2번이 3번 몰고 하고 5번 뒤에다 붙이게 된다면 2번하고 3번이죠. 수도권 완승입니다. 2번하고 5번 정도는 김포팀 완승까지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편성이라는 점에서 2, 3하고 2, 5 배제할 수 없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일 경주 봤죠? 김희준이 나가 떨어졌습니다. 엄정일 괜히 윤민에게 싸움 걸었다가 낙차 사고로 당하다면 힘든 경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전 먼저 꼬랑지 내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봐요. 7번, 2번이 먼저인 것 같습니다. 7번, 3번 차선으로 윤민의 선전을 먼저 기대하고 싶은 편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특성급 14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문희덕이 부상 복귀 후 나름대로 2착, 3착 많이 거뒀어요. 그러다 보니까 점수가 많이 높아졌습니다. 금일도 유리한 입장에서 견주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분위기도 상당히 좋아요. 박준성 때려주고 김용모가 막혀 나간다면 이들 안에서 해답 나올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과연 이명현이 후미권에서 뒷짐지고 가만히 지켜볼 것이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번 편성도 상당히 자세히 보면 3대 4로 싸웁니다. 비파업 1번, 2번, 3번, 파업 4번, 5번, 6번, 7번 연합 펼쳐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문희덕, 이명현과 타협점을 찾아 나갈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박준성의 시속감이 좋기 때문에 몰고 가서 짧게 가져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박준성 아직까지는 뒷심이 약간 부족한 것 같아요. 전 김용모가 직선에서 따라 들어갈 수 있다고 봅니다. 2번하고 1번의 동반 입상이 먼저인 것 같아요. 2번하고 1번 쪽에 우선하시되, 박준성의 시속감이 좋다면 2번이 몰고서 짧게 따는 경주 가능하죠. 그 점 때문에 2번과 1번 동반 입상 먼저 2번하고 3번 차선으로 가져가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박준성이 때려야지 김용모도 가는데 박진영이 힘을 쓰고 이명현이 몰고 가는 작전으로 경주가 흘러가게 된다면 박준성 믿다가 김용모하고 문희덕 함께 고전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 점 때문에 박진영을 상대로 이명현이 넘어서게 된다면 이승철, 유다훈, 특히 유다운 정도는 이명현과 호흡 맞춰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이번 편성 노려본다면 5번하고 7번 정도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5번하고 7번의 동반 입상, 문희덕이 후다닥은 빼놓을 수가 없죠. 이런 편성에서는 5번과 2번 쪽으로 공략해 보고 싶다는 점, 5, 7하고 5입니다. 5, 7하고 5는 노려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박준성 때려주고 문희덕이 몰고 가고 김용모가 막혀 나간다면 분위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림이 상당히 좋아요. 쉽게 갈 수 있는 편성이라는 점에서 1과 2, 3 안에서 해답을 찾아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특성급 15경주입니다. 앞선에서 언급했다시피 공태민, 임채빈과 어떻게든 호미권 막혀 나가려고 해봤습니다. 하지만 임채빈이 최종적으로 정종교를 선택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동반 입상 경험이 많다 보니까 공태민보다는 정종교가 좀 더 득점이 높았었죠. 그러다 보니까 공태민 임채빈과 정종교하고 마크 다툼 펼쳐 나가려고 하다가 적극적인 몸싸움을 펼쳐 나가긴 어려웠었죠. 결국 선택한 게 임채빈 앞에서 때렸었는데 희속이 안 나왔습니다. 결국 공태민 3차권 진입으로 결승 가지 못한 아쉬움 남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금일만큼은 강축입니다. 이 공태민이 과연 누구와 호흡 맞춰 나갈 것이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대타 출전하고 있는 김민균 좋은 자리 잡아놓은 것 같아요. 공태민하고 김민균이 김포팀에서 함께 훈련하고 있는 선후배입니다. 그 점 때문에 공태민 입장에서는 그래도 김민균 달고 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김민균도 막게 되면 쫓아 나설 수 있기 때문에 7번과 3번의 동반 입상이 아무래도 먼저라는 점, 7번하고 3번
7번과 3번 동반 입장 쪽에 7번과 3번 동반 입장 쪽에 2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박성현이 금요견주처럼 때립니다. 공태민이 몰고 와 시속감만 좋다면 박성현과의 유대 때문에 넘어서지 못하면서 지켜주는 짧은 승부가 가능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이번 편성에서만큼은 뭐 7번과 4번 정도는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경제 중심은 7번, 3번 쪽에 7번과 3번 쪽에 김포팀 협공한 동반 입상 쪽에 쫓아만 가면 될 것 같아요. 쫓아는 갈 수 있는 김민균이기 때문에 7-3위 원저입니다. 7번, 4번이 차선이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순리대로 간다면 7번, 3번, 4번이 단연 돋보인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윤진규가 7번, 3번, 2번이나 7번, 4번, 2번으로 3복승에서는 윤진규가 틈새 노릴 수 있기 때문에 3복승은 윤진규 공략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뭐 빨래줄 경주라고 한다면 1번, 3번, 4번으로 7번, 3번, 4번으로 깔끔하게 한 방으로 마무리가 될 수 있는 편성의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특성급 결승 16경주입니다. 뭐 임채빈의 연승은 계속될 것 같습니다. 연말까지 과연 100승을 달성할 수 있을지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특성급 12월 달에 그랑프리가 있었죠. 그랑프리 전에 한 두세 경주만 나온다면 뭐 100승까지도 연말까지 달성할 수 있는 임채빈입니다. 월등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임채빈 대단한 것 같은데, 또 한편으로 보면 임채빈이라는 선수가 100승을 거의 언저리까지 올 때까지 다른 선수들은 과연 뭐 했나 하는 생각도 한번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임채빈 월등한 것 같습니다. 편성도 뭐 이리 봐도 연대 저리 봐도 연대예요. 연대가 깔려있는 임채빈 선택을 해야 되는 경주가 같습니다. 임채빈이 과연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선수들의 좀 희비가 엇갈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전일도 정정규하고 공태민, 임채빈만 바라봤어요. 하지만 결국 임채빈은 정정규를 선택하다 보니까 공태민이 아쉬움을 남긴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번 편성도 임채빈이 과연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착순의 희비가 엇갈릴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과시권에 들어오는 선수는 전원규죠. 직전 회차 결승전에서 활용이 나갔었던 정한을, 여기에 김관희도 힘을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임채빈 입장에서는 100점대 선수들과 좀 타협점을 찾아 나가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직전 회차 결승전 정한을이 때렸어요. 11초째 초반 끊어냈습니다. 임채빈이 짧게 가져갔었어요. 근데 그때 양승원이 직선에서 밀고 들어가다 보니까 정하늘 아쉽게 3차기에 만족한 모습을 보여주고 말았습니다만, 확실하게 정하늘의 몸 상태가 좋아지고 있고 이번 회차는 직전보다 더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10초대 후반까지 전일 끊는 모습을 보여줬었죠. 정하늘이 힘을 씁니다. 임채빈이 몰고 가요. 임채빈의 뒷자리는 아무래도 전원규가 막혀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뭐 득점도 가장 높고 연합 세력도 상당히 많아요. 그 점 때문에 이번 편성 6번의 선행감 여부에 따라서 1번이 전원규까지 불러들이느냐 짧게 가져갈 수 있느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관희도 있고 정정규도 있습니다. 반바퀴 지점에서 타이밍 잡는다면 시속이 올라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거의 전일처럼 10초대 후반 끊어버린다면 저는 임채빈도 전원규까지 세게 불러들이진 못할 것 같습니다. 살짝 넘어가게 된다면 전 1번과 6번의 동반 입장으로 충분히 마무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전일 같은 10초대 후반 끊어버린다면 임채빈 입장에서는 딱 맞는 상황이기 때문에 1번과 6번의 동반 입상 스프린터 출신들이라는 점에서 연합 가능할 것 같습니다. 1번, 6번 쪽 전 먼저 공략해 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한의 시속감이 원체 좋기 때문에 이번 편성에서만큼 1번과 6번 쪽에 우선에 받아라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아무래도 대끼리로 팔려 나갈 수 있는 1번과 2번의 저력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직선에서 밀고 들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밀고 들어가면 1번과 2번의 동반 입상 깔끔하게 마무리가 될 수 있는 편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 정하늘의 선행감을 믿고 싶습니다. 확실하게 자신감을 찾아 나가고 있는 정하늘인 것 같아요. 추위평 강자였었다가 죽을 썼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체질을 완전히 바꾼 것 같아요. 선행 강자로 거듭나고 있는 정하늘 버티기 쪽에 1번, 6번 쪽에 우선하시되 1번하고 2번을 차선으로 한번 이번 편성 가져가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임채빈에게 딴지 걸 만한 선수가 없는 것 같아요. 임채빈의 선택만 바라보고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이변 가능성 크진 않다 말씀드리면서 2번이냐 6번이냐의 선택인 것 같습니다. 전 6번 정한을 선택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특성급은 여기까지입니다. 본장과 지점에서 경륜항체 구입하시고 설명 참조하신다면 적중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번 회차도 경륜항 잘 준비했습니다. 많은 사랑하고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저희 설명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승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